브록 레스너 은퇴 특집입니다. 공식 은퇴 선언이라는 뉴스인데요. 브록 레스너가 24년간 프로레슬링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레스너는 팬 메가피 쇼를 통해 자신의 마지막 경기를 이미 치렀으며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WWE도 곧바로 이를 공식 확인하며 레스너의 위대한 커리어의 경의를 표했고 향후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내년 사우디아라비아 레슬매니아에서 은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는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행사에 참석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은퇴라고 미리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랬다면은 이 고향의 팬들이 티켓을 훨씬 더 많이 사지 않았을까? 끝까지 은퇴라고 안 했다가 이번에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살루트라고 이제 작별 인사 있거든. 이걸 이제 램프에서 퇴장하면서 해가지고 레스너 진짜 또 은퇴 발표한 거냐? 에이 또 굴하겠지.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렸는데 이제는 알룸나이 이 그 동창생 코너로 이동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진짜로 믿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팬 메가피 쇼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은퇴다. 이젠 좀 믿어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러고 로얄럼블 출전 아니죠. 이제 진짜 은퇴고 그래서 이제 명예의 전당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우디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명예의 전당이 미국에서 미리 하고 갈 것인가? 여기에 레스너가 있을 것인가? 이걸 또 지켜보는 재미가 내년도에 있을 것 같아요.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Saturday with Oba back in Minnesota, how emotional it was for you? Yeah, I mean, I'm here today to let the world and everybody know that I am retired. When Obafemi slammed me at WrestleMania, I was like, I can't do this again. I was like, 오바페미가 나를 내칠 때 레슬매니아에서 나를 내칠 때 아 이거 또 못 해먹겠네 라고 느꼈고 그때 정말 은퇴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레스너가 은퇴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썸머슬램 전부터. 정말 고맙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맙다. 토요일로 레스너는 끝났다. 레스너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7번의 WWE 챔피언, 3번의 유니버설 챔피언, 2번의 로얄럼블 위너, 1번의 킹 오브 더 링, 1번의 머니 인 더 뱅크 위너, 1번의 UFC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1번의 NCAA DI 내셔널 챔피언, 1번의 NJCAA 내셔널 챔피언. NCAA 올 아메리칸이죠. 올 아메리칸. NCAA의 올 아메리칸 이게 되게 큰 거라고 합니다. 예, 그야말로 전설. 예, 미친 전설입니다. 레스너. 엄청난 전설이에요. 레스너가. 브록 레스너의 은퇴 투어 매치 카탈로그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브록 레스너도 은퇴 투어 하고 있었다. 전년도 레슬팔루자에 복귀했죠. 자네 그랜트 사건 이후로 복귀 못하다가 레슬팔루자에서 존 시나랑 엄청난 졸전을 치렀고요. 그러고 나서 브록 레스너, 드루 맥킨타이어, 비전, 로먼 레인즈, 코디 이렇게 경기 워게임즈 했었네요. 워게임즈. 이제 맨스 로얄럼블 매치까지 치르면서 오바페미를 탈락시킨 바가 있었죠. 오바페미를 탈락시키고 코디 로즈에게 탈락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바페미랑 3연전 했습니다. 3연전. 예, 분명히 군터를 제안받았어. 근데 군터 피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선택한 게 언더테이커에게 받은 것을 내가 오바페미에게 주고 싶다. 이거였던 것 같아. 그걸 마지막 최종전에서 잘 풀어낸 것 같아. 경기에서. 그죠? 군터 피하기는 옳은 선택이었다. 그쵸? 그래서 레스너 이제 은퇴했고요. 은퇴에 대한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게 이 땡큐 브록 이 티셔츠가 처음에 레슬매니아에서 은퇴했을 때도 이게 똑같은 디자인을 팔았거든. 근데 바로 다음날인가 번복했잖아. 그래서 에이 이 티셔츠 어떡하냐 괜히 냈네 이랬는데 이젠 진짜 그 티셔츠를 재발매해버렸죠. 이제는 진짜 찐 은퇴입니다. 여러분들. 찐 은퇴예요. 그래서 레스너가 이제는 WWE의 오랜 생활을 마무리했다. 무려 24년 2002년 때 로우에서 데뷔하고 나서 24년 만에 은퇴했습니다. 복각해버리기 그니까. 즉흥 연설이었다. 브록 레스너의 썸머슬램 경기 후의 연설은 각본에 없었던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더 미즈는 TMZ와의 인터뷰에서 레스너가 오바페미를 향해 건넨 격려는 WWE 크리에이티브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브록은 브록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WWE는 이후 레스너의 은퇴를 공식 발표했고 내년 사우디아라비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레스너가 썸머슬램 끝나고 마이크 잡은 게 즉흥이다. 또 제가 확인시켜드린 바가 있죠. 이미 WWE PD는 여러분 안녕 수고했어요 이랬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이러면서 이제 방송이 연장되었던 PD의 오디오 콜을 제가 증언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너가 굳이 방송 시간 끝나는 시간을 어겨가면서 오바페미를 샤라웃했죠. 나는 과거, 얘는 미래 이렇게
샤라웃하면서 은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레스너 24년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레슬링을 제가 8살 때부터 지금 32년째 보고 있는데 선수의 데뷔하고 선수의 은퇴를 모두 목도하는 시대가 와버렸잖아. 나 때만 해도 이제 로디 파이퍼 저 아저씨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로디 파이퍼의 시작은 못 봤는데 이제는 우리 아마 이 방에도 많을 거예요. 예, 이 방에도 저랑 짬 비슷한 사람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이 한 선수의 데뷔하고 은퇴를 모두 보는 시대가 와버렸어. 그래서 레스너가 참 그래서 레슬링 32년 보면서 데뷔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레스너의 데뷔는 너무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로우에 나와서 막 뭐 스파이크 더들리 하디 보이즈 뭐 저스틴 크레더블 막 다 피떡 만드는 그 순간이 아직도 머릿속에 훤한데 또 UFC 갔다가 UFC에서 돌아와서 존시나 피떡 내는 장면도 기억이 나고 그런 선수가 이제는 은퇴를 했고 한 선수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되는 그런 나이대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레스너의 은퇴는 또 굉장히 또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Here comes the pain. 그 테즈가 되게 맛있게 외치는 거 있는데 기억납니다. 옛날에 그 테즈의 그 샤우팅 너무 맛있었는데 시나 키드들이 대부분 30대들 그니까요. 고참 랜디랑 레이는 언제 은퇴할까요? 랜디는 재계약했던 2년 전인가요? 3년 전이었네요. 그때 RKO 날리고 나서 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더를 외쳤기 때문에 10년 더. 그래서 지금 한 7년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간 오래 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진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랜디 오튼, CM 펑크 등이 있겠죠. 오바페미, 브록 레서너의 공식적인 마지막 상대입니다. 근데 내 방에서만 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 짤들이 있더라. 나무 판자에 파워밤 했더라면 점점 이런 짤들이 있더라. 그래서 너무 웃겼어. 그래서 썸머슬램의 아쉬운 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뽑아놓은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게 썸네일로 있어요. 예, 오바페미가 나무 판자 위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썸네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나무 판자에 하려고 한 건데 이 오바페미가 나무 판자에 하지 않은 이 아쉬운 실수가 있었죠. 계속되는 레서너 특집인데요. 가족 곁으로라는 뉴스입니다. 브록 레서너는 은퇴 후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사냥을 즐기고 하키를 하는 두 아들과 2028년 올림픽 승마를 준비 중인 딸을 응원하고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레서너가 자신의 자녀들과 시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또 사냥을 좋아하고요. 사냥뿐만 아니라 이제 하키하고 있는 두 아들 서포트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WWE가 브록 레스너를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WWE가 레스너의 명예의 전당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브록 먼저 헌액되면 OVW 4대장 중 첫 헌액인 거임. 와. 아니 근데 OVW 4인방 존시나 헌액 안 됐구나. 그렇네. 원래 바티스타가 헌액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 하기 싫다. 사람들 다 있을 때 하고 싶다. 이 생떼를 부려가지고 지금 순번이 많이 밀리고 있죠. 마지막 헌사란 뉴스인데요. 존 시나가 브록 레스너의 은퇴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SNS에 자신과 브록 레스너, AJ 스타일스가 쉴드의 포즈를 취한 일러스트를 게시했습니다. 이는 세 선수 모두 WWE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기념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골드버거는 뺐네. 약간 본인과 친한 선수, 약간 본인이 직접적으로 응원하는 선수들만 이렇게 짤로 만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은퇴한 전설들의 피스트 범프 짤을 존 시나가 최근 인스타에 올렸고요. 먹힌 자들과 피한 자,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가장 흥미로운 뉴스가 아마 여기인 것 같은데 도전자 토너먼트라는 뉴스입니다. 로만 레인즈의 다음 도전자를 가리는 대형 토너먼트가 개최됩니다. 로우, 스맥다운, 트리플 레아 소속 선수들이 모두 참가하는 크로스오버 토너먼트로 우승자는 9월 멕시코시티에서 로만 레인즈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매치에 도전하게 됩니다. 토너먼트는 8월 10일 로우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요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번 로우 클로징 때 레이 미스테리오가 로만 레인즈를 붙잡고 딱 쇼가 끝나기 직전에 내가 트리플 레아 제너럴 메이저인 거 알지? 나 너랑 일 하나 하고 싶은데 너 나랑 일 하나 하자 막 이거 있잖아 해갖고 이제 로만 레인즈가 승낙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로만 레인즈하고 멕시코 시티에서 열릴 로우에서 타이틀 매치를 할 사람을 찾을 거야, 토너먼트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 트리플 레아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승자는 무려 로만 레인즈가 600 며칠 만에 하는 로우에서 경기 안 가진 지가 600일이 넘었대. 거기에서 이제 타이틀전을 멕시코에서 할 건데 거기에 상대로 도전자가 될 것이다.
굉장한 영예죠. 누군지 몰라도 1000%로 지긴 하겠지만, 1000%로 지겠지만, 일단은 로만 레인즈를 상대로 로우에서 600일 넘는 로우에서 복귀전에서 경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예가 될 것일 것 같습니다. 600일이 말이냐 파트타이머. 그렇죠. 로만은 헐리우드 언제 가나 계속해서 찍먹하고 있는데 3년이 안 남았다고 합니다. 로만도. 또 레이 미스테리오가 너 나 트리플 A의 제너럴 매니저인 거 알지?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가 보자 이렇게 나 너랑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아까 로우 들어보니까 무슨 뭐 멕시코 쇼 간다 이런 식으로 또 멕시코 투어가 있는 것 같더만. 로만 레인즈 멕시코 시티 9월 14일 로우였나요? 멕시코 시티에서 열릴 로우에서 경기를 하게 될 로만 레인즈가 로우에서 경기 갖는 게 616일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로우뿐만 아니라 스맥다운 포함 텔레비전에서 경기를 가지는 게 616일 만에 경기를 가진다고 해요. 그때 내 기억이 맞다면 넷플릭스 특집 쇼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경기를 안 했죠. 네, 그때 이후로 경기를 안 했어요. 아 넷플릭스 론칭되는 그 로우 그러니까 솔로랑 한 거 그러니까 그 뒤로 경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618일 만에 이 텔레비전 경기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될 로우가 되겠죠. 9월에 열릴 결승을 통과한 로만 레인즈와의 상대. 그래서 지금 레이 미스테리오를 한번 만났기 때문에 블러드 라인이 멕시코의 NW 페로스 델 마를 만나는 게 아니냐 이런 팬의 그 추측이 있어요. 추측.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페로스 델말. 뭐 페로스 델말이 뭐 블러드 라인 만나면 개박살 나겠죠. 스피어 할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충격의 도전자 로만 레인즈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도전자가 예상 밖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레이 미스테리오의 발표에 따라 로우, 스맥다운, 트리플 레아 선수들이 참가하는 토너먼트가 열리며 승자는 멕시코 시티에서 로만에게 도전합니다. 팬들은 펜타의 우승을 가장 기대하고 있지만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 따르면 현재 유력한 우승 후보는 루드빅 카이저가 연기하는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된다면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전개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하수, 떡더비 선수 중에 루차, 펜타가 아마 도전하겠지. 고수, 트리플레 얼굴인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를 도전시키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루드빅 카이저가 거의 뭐 멕시코에서는 거의 명예 멕시코인, 귀빈 약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멕시코에서 열릴 로우에서 로만 레인즈가 600일 만에 로우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로 낙점이 된다면 엄청난 화제가 될 것 같다. 그날 로우는 굉장한 화제를 모을 수 있는 것 같다 해서 저도 펜타보다 루드빅 카이저의 아메리카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로만이 한 1000%로 이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로만 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상상만 해도 재밌어 보이기는 해요. 뭐 또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펜타랑 붙는 것보다 희소성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재밌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모인뱅 2주 앞두고 열리면 로만이 지겠냐고. 그니까 왜 루드빅 카이저가 우승인 거야? 아직 몰라요. 지켜보면 알겠죠. 아직 몰라요. 근데 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유력해 보이긴 해요. 말이 되잖아. 딱 아다리가 딱 맞잖아. 또 로만 레인즈한테 살짝 아쉽게 지고 명경기하고 로만도 막 베스트 바우 뽑아내고 그 다음에 걔가 딱 루드빅이 로만하고 비빌 정도 된다 이렇게 아쉽게 졌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미닉 딱 잡아먹으면 아다리가 딱딱 맞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로만 레인즈의 토너먼트 우승자로서 로만 레인즈의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9월 14일에 열리는 멕시코시티의 로우에서 로만 레인즈에게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에 도전할 도전자를 뽑는데 그 토너먼트의 우승자가 루드빅 카이저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뉴스예요. 로만 레인즈 멕시코 경기에 대한 준비가 된 게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 이 짤이 있어요. 그란데 사모아노 로만 레인즈가 멕시코에서 경기할 준비가 되었다. 약간 이런 농담짤이고요. 농담짤. LA 라이트가 레이 미스테리오가 개최할 로우 스맥다운 트리플 레아 멕시코 토너먼트 꼭 참가하고 싶어서 마스크를 쓸 것이다 뭐 이런 웃긴 짤이 있는데 근데 안 써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이 멕시코인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로우 스맥다운 트리플 레아 모두 포함이에요. 그래서 LA 라이트 굳이 마스크 안 써도 참가할 수 있는데 일단 짤이 웃겨가지고 한번 퍼와봤고요. 라그란데 아메리카노 엘일 아메리카노 엘이트 아메리카노 역시 또 이번 토너먼트에 참가자일 수가 있겠죠. 엘이트 아메리카노 브록도 마스크 쓰고 나와서 그 토너먼트 참가한다고? 로만 레인즈 토너먼트? 네, 재밌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과대평가 논란이라는 뉴스인데요. 로만 레인즈를 둘러싼 과대평가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팟캐스트 콜 레드 톰슨은 로만을 WWE 역사상 가장 과대평가된 메인 이벤터라고 주장했고 에릭 비숍도 현재 로만과 세스 롤린스의 라이벌 구도가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톰슨은 로만의 실력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WWE가 오랜 기간 정상급 스타로 밀어준 것에 비해 실제 영향력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콜레드 톰슨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WWE 관련해서 팟캐스트 오래 한 양반이고요. 또 에릭 비숍의 83 Weeks라고 하는 에릭 비숍의 팟캐스트의 오랜 패널이에요. 고정 패널. 아무튼간에 해서 로만 레인즈가 오랫동안 회사가 밀어준 거에 비하면 너무 영향력이 약한 거 아니냐. 드웨인 존슨, 스티브 오스틴, 존 시나 막 이런 애들 보면은 영향력이 이거보다 컸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로만 레인즈가 넘사의 인기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많은 넘사 중에선 로만이 좀 약하다라는 콜레드 톰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번 썸머슬램 티켓이 살짝 아쉬웠던 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로만이 좀 부족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는 일단 로만이 일단은 좋아요. 저는 좋은데 미국 현지에서 얼마나 큰 팬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 팬베이스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이동시킬 수 있는지 로만 레인즈의 영향력을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가 없잖아. 이번 얼리얼에서도 보면은 많은 레슬링 팬클럽들 비공식 팬클럽들이 그 선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많은 영향력들이 우리는 와닿지가 못하잖아. 그래서 로만 레인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얼리어에 봤을 때 매번 느껴요. 이 선수들의 영향력, 선수들의 인기 이런 게 참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그냥 티셔츠 판매량 같은 것만 보고 결정하곤 하는데 뭐 이번에 CM 펑크, 레리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서 막 그 레슬링 팬클럽들이 거기에 도네이션 막 하잖아. 레리를 입양한 유기견 센터에 도네이션 하잖아요. 팬클럽들이. 근데 그 금액이 되게 컸다고 하잖아. 그게 바로 그 선수의 영향력이거든. 이 선수의 팬베이스들이 얼마나 움직여주냐가 그 선수의 영향력인데 로만 레인즈의 팬베이스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콜레드 톰슨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데나우젠의 인기도 우린 체감을 못하죠. 그니까 뉴욕 니스의 우승 승리의 요정이잖아. 뉴욕 니스의 승리의 요정. 그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 지금 이번에 그 페나틱스 페스트 모든 스포츠 스타들의 팬클럽이 열리는 페나틱스 페스트에서도 코디 로즈하고 인기가 투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코디 로즈하고 투톱의 인기 페나틱스 페스트의 규모를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잖아. 그래서 콜레드 톰슨이 한 얘기를 완전히 부정하지도 긍정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인스타그램 릴스 조회수 같은데 무려 랜디 오튼하고 케빈 웨스의 복귀 조회수보다 로만 레인즈가 치팅하는 세레모니가 조회수가 더 높아요. 무려 930만입니다. 이 로만 레인즈의 영향력이 이래도 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인 것 같은데 이거는 무려 랜디 오튼, 케빈 웨스의 복귀보다 햄버거 먹는 치팅짜리 조회수가 훨씬 높죠. 훨씬 300만이 차이 나니까 이건 굉장한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이래도 로맨이 거품이야 콜레드인지 콩코드인지 아는 새끼야. 그러니까 지금 로만을 부정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정말로 경기가 됐든 인기가 됐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번 썸머슬램 때 이 세스 롤린스의 복장이 버즈 같잖아요. 버즈 토이스토리에 얘가 버즈 같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로만을 우디처럼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화제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버즈라이트 이어 컬러에서 오른쪽을 우디로 바꿔버렸어. 다음 뉴스입니다. 메인 이벤트의 아쉬움이라는 뉴스인데요. CM 펑크는 서머슬램 메인 이벤트 배치에 대한 생각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펑크는 자신 역시 마지막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경기 순서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프닝이든 세미 메인이든 마지막 경기든 내가 있는 경기가 메인 이벤트라고 하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십몇 년 전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CM 펑크가 되겠죠. 이 마이크 웍은 좀 멋있었는데 이게 메인 이벤트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CM 펑크가 좀 더 경기할 때 공중기를 좀 신중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펑설트 다시 보시겠습니다. 펑설트 이 펑설트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CM 펑크가 켄트 문설트 펑크의 약자다. C 켄트 문설트에서 문설트를 못하는 펑크 켄트 문설트 펑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건 잘 쳐줘도 반달 문설트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이게 원본이 크리스 반빌렛이 올린 건데 크리스 반빌렛 인스타그램에 그 댓글에 보면은 웃긴 댓글이 너무 많아서 저번 입중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읽어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이 너무 웃겼어요. 네, 펑설트 너무 웃겼습니다. 31년 시청 중 최악의 문설트 그니까 오버헤드 킥 아닌 누가 라운딩 바디 프레스 니드랍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죠.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What's going on here? 여기 무슨 일이야? 그러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 여기가 뭐 많은 분들이 그 엉덩이에 뭐 묻었다 이 얘기 해갖고 그거를 중계 중엔 전 못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있더라고 흔적이.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썸머슬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펑크가 또 레슬매니아 때만큼 더 잘해주기를 좀 빌어요 개인적으로. 뭐 저번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선수들 많이 쌉니다. 예, 많이 지려요. 유명한 토탈 디바스의 나탈리아 사건도 있고요. 뭐 CM 펑크도 그렇고 뭐 존 시나도 그렇고 샬럿도 그렇고 진짜 많이 싸요. 예, 많이 싸요. 나탈리아도 토킥을 너무 세게 맞아서 맞는 순간 무지직 이렇게 해갖고 이제 토킥을 너무 세게 찬 상대 후배를 쿠사리 놓는 장면이 또 토탈 디바즈에 있으니까. 그래서 막 니키가 시나한테 가갖고 니키가 시나한테 막 가. 그래서 들었어? 나탈리아 경기하다가 똥 쌌대. 크크크크 막 이러니까 시나가 개정색하면서 나도 많이 쌌어. 경기하다 보면 원래 그래. 이러면서 이제 니키벨라한테 면박을 줬던 그 유명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밥 먹는데 더럽게. 아무튼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저건 땀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펑크의 궁극기죠. 예, 이연 GTS 모음집입니다. 이거 그때 쓴 거구나. 이거 그때 시카고에서. 시카고 맞나? 목슬리한테 개쳐맞고 막. 시카고! 그래서, 진짜, 좀 그랬긴 했죠, 예. 이날이 그리고 또 썸머슬램 1회차가 CM펑크의 WWE 데뷔 딱 20주년이었어요. 20주년. 정말 딱 20주년. 날짜까지 똑같더라고. ECW 브랜드에서 저스틴 크레더블을 상대로 했던 그날이 8월 1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등짝에 20이라는 숫자를 새기고 등장했던 CM펑크였죠. 저게 20년 전이야. 그러니까 나 엄청 열광했는데 얘는 진짜 너무 잘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링오버너에서 바운딩 됐던 이 CM펑크를 매주 막 너무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펑크의 새로운 타투입니다. 이 강아지가 레리의 소울메이트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강아지, 절친 강아지가 같이 자전거 타는 걸 새로운 타투로 뒷종아리에 새겨 넣었습니다. 또 랜디 오튼이 RKO 날린 직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썸머슬램 WWE 챔피언십 CM 펑크 대 코디 로즈에 대한 레슬매니아의 복수로 RKO를 날리고 나서 현장을 빠져나갔죠.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짤이에요. 이게 긴 버전이 있는데 이거 짧은 버전이네. 긴 버전에는 뒤에 있는 킴도 있어요. 킴 아내가 막 이렇게 찍어줍니다. 브이로그 올리려고. 그리고 랜디 오튼이 킴이랑 같이 의류 사업도 한다. 의류? 걔네 둘이 브랜드도 있어요. 그 RKO 가지고 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표적은 펑크란 뉴스인데요. 트리 윌리엄스가 CM 펑크를 새로운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윌리엄스는 ESPN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다음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CM 펑크와 마주친 이후 WWE 챔피언십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챔피언십 경쟁에서 물러날 예정이며 머니 인 더 뱅크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니 인 더 뱅크 바로 다음 달 PLE가 될 텐데 트리 윌리엄스가 여기 참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걸 우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트리 윌리엄스 계속해서 떡상하고 있고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렇게 메인 이벤트로 가는 애들은 2선 타이틀을 잃는 게 축복이에요. 존 시나도 US 챔피언 1차마자 바로 메인 챔피언십을 두드린 바가 있고 이런 전례가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를 받는 게 트리 윌리엄스가 오히려 순탄하다. US 챔피언십을 잃은 건 오히려 순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CM 펑크하고는 저번 주 스맥다운에서 마주쳤어요. 그래서 CM 펑크가 오히려 먼저 트릭에게 너 내 리스트에 있어. 너가 나중에 나랑 경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만약에 경기하게 되면 내가 너를 웁대 트릭 할 거야. 라는 CM 펑크와 트릭 윌리엄스 간의 세그먼트가 바로 저번 주 스맥다운 복도에 이 장면이죠. 이 장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립을 암시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트리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CM 펑크를 굉장히 멘토로 삼고 있어요. 펑크가 이제 WWE 복귀하고 나서 호감작하려고 NXT를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선수를 코칭했는데 그 코칭한 선수들이 브론 브레이커, 트릭 윌리엄스, 오바 페미드 많은 여성 선수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슬링을 너무 못해. 트릭이 트나 챔피언일 땐 경기를 잘했는데 어찌 일이 됐냐. 상대가 중요한 거죠. 상대가. 베론 코빈이 기술이 화려하지만 경기를 쫀쫀하게 짜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트리 윌리엄스랑 경기할 때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프리뷰 때도 저도 되게 짧게 다뤘고 리뷰할 때도 짧게 다뤘어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세트리스트가 만들어진 애들이 활용도가 되게 높긴 한데 이제
받아먹는 애들끼리 경기할 때는 좋은 경기가 안 나와요. 받아먹는 걸 잘 하긴 하는데 둘 다 좀 받아먹는 역할이다 보니까 경기가 썸머슬램이 좀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죠. 경기가 좀 아쉬웠고, 아무튼 쫀쫀하게 할 수 있는 선수들과 상대하기를 바래요. 베론 코빈, 카멜로 헤이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케빈 오웬스를 상대로 CM펑크가 머니 인 더 뱅크 방어전을 치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누가 CM펑크에게 역반응을 줄 수 있을까, 누가 CM펑크를 타이틀을 뺏을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케빈 오웬스라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또 케빈 오웬스도 겁나 간절하잖아. 옛날에 그 트리플 H가 야 니 해라 이렇게 막 건네준 거 말고는 한 번도 챔피언 된 적 없잖아요. 월드 챔피언. 도전만 겁나 하고 로만 레인즈한테 맨날 도전했죠. 로만 레인즈한테 한 5번 도전했나? 예, 그래서 이제 케빈 오웬스 한번 먹을 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펑크도 일단은 WWE 챔피언 먹은 지가 너무 조금밖에 안 돼서 과연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이 또 있어요. 이번 한 번에. 저거 오피셜은 아니죠?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피셜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도전자가 된 건 맞잖아요. 네, 도전자인 입장에서 또 위클리에서 경기할 것도 아니고, 케빈 오웬스가 이번에 컴백하고 나서 위클리에서 방어전을 치를 것 같진 않으니까 오피셜 아니지만 거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케빈 오웬스의 복귀에 대한 팬들의 리액션인데요. 음악이 너무 좋아. 심플한데 요즘 데프레벨 보면 케빈 오웬스식 테마곡이 선녀였어. 임팩트 있잖아, 기타 리프가. CM펑크하고 케빈 오웬스가 맞대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류의 이런 루머 뉴스 짤이 굉장히 많아요. CM펑크하고 케빈 오웬스 오랜만에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M펑크가 케빈 오웬스 썸머슬램 복귀에 대한 답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넘버원 컨텐더십을 할 거기 때문에, 넘버원 컨텐더가 되었기 때문에, WWE 챔피언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둘 간의 맞대면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어. 근데 둘 다 말을 너무 잘하니까 무슨 말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 캐펑 대립이 코펑 대립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은, 그것도 맞지.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물론 코디 펑크도 재밌게 하려면 훨씬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다음 뉴스입니다. 진심이었다라는 뉴스인데요. 첼시 그레인이 마이클 헤이즈를 향한 헌사는 진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첼시는 썸머슬램 우승 후에 마이클 헤이즈에게 우승을 바친 인터뷰를 설명하며, 당시 발언은 편집 때문에 오해를 샀을 뿐 실제로는 자신을 칭찬한 말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자신이 정상급 선수가 아니라는 평가는 사실이었으며 오히려 그 말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WWE는 현재 첼시 그린의 임시 여성 챔피언십을 공식 월드 타이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얼리어일 때 마이클 헤이즈가 첼시 그린은 최정상급 선수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쓰임이 많은 선수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첼시 그린이 나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방송에서 대놓고 내가 최고가 아니라고 말하다니 정말 내 유리천장이 관짝에 못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막 이렇게 참담한 그 심정을 말하니까 SNS에서 수많은 첼시 그린의 지지자들이 마이클 헤이즈를 미친듯이 패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이클 헤이즈가 직접 사과까지 했던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레더 매치의 프로듀서가 알고 보니까 마이클 헤이즈는 아니었더라고. 근데 이 마이클 헤이즈가 이 레더 매치를 관장하는 프로듀서가 아니었을지언정, 얼리어를 통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탁에서 회의하잖아, 누구 이기게 할까. 이때 마이클 헤이즈가 크게 반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 얼리어를 보면 알겠지만, 얼리어 시즌4를 보면 알겠지만 이 첼시 그린의 챔피언 등극에 있어서 마이클 헤이즈가 크게 반대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첼시 그린이 이날 챔피언이 되고 나서 포스트 쇼에서 누구에게 감사하나요? 물어봤을 때 마이클 헤이즈 고마워요 라고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막 사이다처럼 박수를 쳤잖아. 근데 이게 굳이 막 비꼬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첼시 그린이 진심으로 마이클 헤이즈에게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레더 매치 할 때 샬럿 플레어가 등장할 때 마이클 콜이 이번에 등장한다면, 이번에 샬럿 플레어가 챔피언십을 손에 쥔다면 샬럿 플레어는 15번의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이클 콜이 아까 말하는 걸 보니까 인터림이지만 이게 공식 챔피언 횟수에 포함되는 것 같다. 아까 마이클 콜이 샬럿이 등장할 때 이번에 이거 따면은 15번이라고 말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또 기사로 확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임시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이 첼시 그린의 임시 챔피언십 레인은 공식적인 첫 번째 첼시 그린의 메이저 타이틀로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아 인스타에 수술 소식 올린 거 보니까 체왕이 찐챔 가능성이 있어 보임. 그래서 일단은 수술을 또 했어요 지금 리아가. 그래서 리아가 이제 구린 날은 끝났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 뭐 대충 이런 뉘앙스로 올린 걸 저도 오늘 새벽에 봤는데, 그래서 리아가 회복되는 동안은 첼시가 무난하게 지키지 않을까
보니까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이클 콜이 뭘 알아. 바디슬램을 파워슬램이라고 하는 앤데 아 근데 원래 캐스터는 좀 틀려도 돼요. 예, 캐스터는 틀려도 되는 포지션입니다. 근데 틀리는 게 이상할 정도로 오래 하시긴 했죠. 99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야 대체예요? 27년을 했는데 기술 이름이 틀려? 아무튼 캐스터는 좀 틀려도 돼요. 해설이 틀리면 안 되지. 그래서 첼시 그린 트리플 크라운 짤인데요. 시대가 다 다르죠. 그래서 외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 많이 해봤죠. 그래서 US 챔피언 초대이면서 투타임이고요. 이제 이번에 임시이지만 정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WWE 위미스 챔피언까지 트리플 크라운 해본 첼시 그린이에요. 와 좋네. 그니까 첼시 그린 너무 축하합니다. 이게 2025년이고 26년인데 타이틀이 서로 바뀌었어요. 25년도에는 티파니가 메인 챔피언, 첼시가 서브였는데 26년에는 첼시가 메인, 티파니가 서브 챔피언이죠. 네, 1선하고 2선 타이틀이 바뀌어버린 둘입니다. 둘이 지금 친하죠. 예. 첼시 그린이 자신의 벨트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네요. 축하합니다. 첼시 그린이 또 많은 캔디 펀하우스, 이 캔디를 모아놓고 인증샷을 찍었죠. CM펑크 냉장고 짤 거의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죠? 커다란 챔피언십 방어전 하면 선수들이 치팅하는 걸 또 인증하는 것도 유명하니까 그런 식으로 치팅하고 있습니다. 젤리 뭐야 하니까 젤리 좋아하나 봐. 챔피언의 남편 is here. 챔피언 하고 가로친 다음에 남편 is here 이렇게 외치고 있죠. 메카도나 와이프가 1선 타이틀을 들어서 마냥 부러워요. 마냥 부럽고 마냥 축하하고 있습니다. 매선 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되죠. 매선 안 돼요. 우리는 근데 다 알고 있지 않았냐? 첼시 그린 언젠가 먹을 거? 얼리얼의 그 낌새를 보고 첼시 그린 언젠가 한번 언더독으로 먹겠네 이 생각했잖아. 근데 그 첼시 그린이 먹을 거 알던 여러분들이 메카도나도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메카도나는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저는. 메카도나는 잘해야 US? 메카도나 떡챔 덜덜 절대 못하지. 다음 뉴스입니다. 복귀 미룬 이유란 뉴스인데요. 스테파니 바켈의 복귀가 늦어진 이유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출전 허가를 받았지만 WWE는 복귀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스토리 타이밍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귀 계획은 썸머슬램 주말에 최종 결정되었으며 팬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 일정도 막판에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파니 바켈 이 약간의 그 각본이 트위스트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있는 뉴스도 보면은 리브 모건, 이오 스카이, 스테파니 바켈, 뭐 베키 린치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썸3 애프터 매니아처럼 됐네. 랜디도 다나코도 한참 쉬다 나온 듯. 아 그러니까 애프터 매니아 때 나와야 됐을 랜디 오튼 바켈이 이제 썸머슬램하고 이번 로우를 통해서 나왔다. 그쵸? 그리고 이오 스카이는 원래 리브 모건을 이길 계획이었다고 해요. 리브 모건을 원래는 이길 계획이었는데 1개월 전쯤에 스테파니 바켈하고 맞물리면서 계획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역시 난 틀리지 않았어. 내가 프리뷰에서 이오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아무튼 계획이 바뀌었다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브 모건 그리고 스테파니 바켈 그리고 베키 린치 이렇게 3파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테파니 바켈 컴백했는데 무수한 사인 요청 공항에서 사인 요청하는 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데 얘도 좀 앉아서 좀 쉬고 싶고 막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 또 사인 받고서 그 사인을 옥션에 리셀러들 되팔이들이 굉장히 많다 합니다. 선수들이 공항에서 되팔렘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제일 싫어한다 해요. 그래서 일부러 누구신데요? 이렇게 물어본대. 누구라고 말하면 투 누구 이렇게 이름을 일부러 써주는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또 삭제됐다라는 뉴스인데요. 넷플릭스가 로우의 한 장면을 다시 편집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키 린치는 리브 모건에게 도미닉 미스테리오와 잠자리를 한 여성 중 최고의 챔피언도 아니다 라는 수위 높은 대사를 던졌지만 다시 보기에서는 해당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팬들은 애드립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넷플릭스의 편집 기준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 넷플릭스가 WWE 방송의 욕설과 유혈 장면을 지속적으로 편집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많죠.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나친 대사들 삭제하고 있고 심지어 레스너의 Talk Shit Get Hit에서 이제 토크쉿의 쉿을 아예 지워버렸죠. 예, 그래픽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레스너가 움직이고 있는데 티셔츠를 입고 그 그래픽이 아예 통째로 날아갔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PG 등급을 지키려는데 과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도미닉하고 잔 여자 중에 리브 모건 넌 최고도 아니다 이렇게 드립을 날려서 굉장히 수위가 높았지만 그 대사가 아예 날아갔어요. 아예 날아갔고 스테파니 바켈 나오기 전에 한 대사로 바로 점프하는 편집본의 이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로이스 키스도 이날 메인 이벤트에서 피가 났잖아요. 그 피가
처리가 블러가 되어 있습니다.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순한 맛이 되고 있는데, 한간에는 사람들이 넷플릭스 막 성기 노출 피 막 이렇게 목 잘리고 막 드라마 보면 빡센 거 많이 나오잖아. 근데 떡더비는 왜 이러냐 이런 말이 많은데, 이게 가짜 피냐 진짜 피냐가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쇼는 19세 쇼는 수위가 높아도 되고 또 피도 가짜고 하는데, 근데 이제 WWE는 진짜 피다 보니까, PG이다 보니까 이런 검열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생방으로 보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또 넷플릭스가 이 루이스 키스가 출연하는 장면을 블러했어요. 블러 모자이크. 여기 입가를 보시면 입가가 흐릿하죠. 흐릿. 이렇게 블러 모자이크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검열하고 있어요. 원래는 루이스 키스가 로우에서 굉장히 격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출혈이 있었는데 그 출혈을 다 모자이크 처리해버렸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캡슐이었는데 저걸 모자이크하네. 루이스 키스 토한 거 검열한 거 같네. 그니까요. 다음 뉴스입니다. 각본의 불만이란 뉴스인데요.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현재 자신의 크리에이티브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미닉은 트리플 레아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인데 WWE 메인 로스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방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AEW를 보면은 AEW도 CMLL이라고 하는 멕시코 단체랑 협업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CMLL의 남성 챔피언, 여성 챔피언이 AEW에서 좀 져요. 좀 지긴 지는데 그래도 걔네는 로우, 스맥다운 다 하듯이 다이너마이트 콜리전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다이너마이트에서는 좀 많이 져도 콜리전에서 많이 이기거든. 근데 도미닉은 지금 막 거의 그냥 승패 왔다 갔다도 아니고 그냥 연패인데다가 위상도 거의 나락을 갔죠. 위상 막 거의 연예인 오면 같이 세그먼트 하고 데나우젠이랑 엮여서 코미디로 잡질하고 이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일선 타이틀인 내가 로우에서는 잡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얘가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이제 밈 중에 해고되지 않기 위해 출근한다 이런 밈이 있는데 그 밈을 스스로 올렸어요, SNS에. 그래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굉장한 배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도미닉이 이번에 또 트리플 매니아에서 엘그란드 아메리카노가 떡상했기 때문에 얘한테 질 확률이 거진 40% 정도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도미닉은 좀 약간 커리어의 내리막을 좀 임박했습니다. 임박. 도미닉이 요즘 신경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무리 고무줄 위상이어도 저렇게 다루면 모멘텀이 다 뒤짐. 그래서 좀 뭔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즘 좀 뭔가 아쉽긴 하죠. 링 안에서의 움직임도. 또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모든 챔피언십 골드가 되겠는데요. 이 도미닉 미스테리오 2번의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2번의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 스맥다운 태그팀 챔피언, 트리플 레아 메가 챔피언, 리아 리플리, 리브 모건 모두 손에 넣은 남자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챔피언십을 거머쥐고 있다. 도미닉 앞으로도 앞길이 창창하다. 지금 너무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닐까. 좀 더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탓만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라이언 가르시아가 WWE 출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더 좋은 세그먼트를 받았다면 이렇게 욕먹지 않았을 텐데 라고 주장했지만, 팬들은 논란의 원인이 세그먼트가 아니라 그의 과거 발언 때문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현재 WWE는 당분간 가르시아를 프로그램에 다시 등장시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퍼 복싱에 참가하는 이 라이언 가르시아, 이번에 조앤드리에게 기타샷을 날려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먹었죠. 최악의 WWE 세그먼트에 출연했다. 또 연예인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고, 한간에는 저지먼트 데이에 가입했다라는 뉴스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퍼지기도 했는데, 저지먼트 데이에 가입한 게 아닙니다. 이날 한 번만 나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안 나옵니다. 좋은 세그먼트 나와봤자 어쩔 건데, 어차피 주파복싱 홍보로 나온 거잖아. 그죠? 일회성 복싱 이벤트에 홍보로 나와서 무슨 더 많은 걸 바래. 어쨌든 행사가 알려졌으면 된 거지. 다음 뉴스입니다. 자리 뺏긴 기분이라는 뉴스인데요. 데나우젠의 WWE 데뷔는 백스테이지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키 윌슨은 많은 선수들이 데나우젠의 데뷔 자체는 환영했지만 데뷔와 동시에 PLE 경기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리를 뺏긴 기분이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은 데나우젠이 WWE 최고 인기 스타 중 한 명으로 성장한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데나우젠 무려 PLE에서 데뷔했고
계속해서 WWE 연승 거두고 있고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한번 썸머슬램까지 PLE 경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킵 윌슨으로선 새로운 음악으로 떡상하고 있던 와중에 데나우젠이라는 헤일에 밀려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자신의 자리를 뺏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이나마 했었다 라는 킵 윌슨의 매우 솔직한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킵 윌슨이 이때 인기 좀 많았는데 얘랑 미즈 어디가 그러니까요. 이 감전당하고 나서 데나우젠의 약간 부하 아닌 부하 역할을 했었잖아요. 막 따라다니면서 썸 턱식 막 이랬었는데 둘 다 없어졌어요 지금. 네, 둘 다 없어져서 일단 스맥다운을 계속 봐야겠죠. 언제 다시 나올지, 계속해서 감전된 멍청이일지 아니면 정상인으로 돌아왔을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스트리머는 데나우젠 화면 보면서 좀 꺼지라고 방송에서 소리 지르던데, 그러니까 타겟층이 다르죠. 이제 스트리머들은 성인인데 이 데나우젠의 타겟층은 WWE PG에 딱 걸맞는 15세 미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스트리머들은 꺼지라고 욕하고 어린이들은 좋아 죽는 게 데나우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디 때 진짜 데나우젠 살벌하게 경기 많이 했는데 막 피 나고 막 여자랑 야한 공격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다음 뉴스입니다. 팟캐스트 끝낸다라는 뉴스인데요. 언더테이커가 팟캐스트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팟캐스트를 하는 것보다 치과에서 이를 뽑는 편이 낫다며 방송을 전혀 즐기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현재 계약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을 생각이며 이후에는 트리플 레아 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치프 오브 크리에이티브 해갖고 트리플 H가 WWE 각본을 총괄하듯이 지금 언더테이커가 트리플 레아 쇼의 각본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언더테이커가 트리플 레아를 굉장히 잘 이끌고 있어서 올해 부커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더테이커가 지금 찬사를 받고 있는 트리플 레아 활동은 굉장히 열의가 있는 것 같은데, 비판을 세게 맞았던 팟캐스트는 좀 정남이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초창기에는 반응도 엄청 좋고 화제성도 엄청 좋고 막 다 좋았거든. 근데 이제 이 팟캐스트를 같이 준비하던 대본도 쓰고 기획도 해주던 그 6feet 언더의 팟캐스트의 그 기획자 겸 인터뷰어 파트너가 있었어. 근데 얘를 자르고 자신의 아내 미셸 매쿠를 꽂아 넣었거든. 그래서 그때 욕을 엄청 처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팟캐스트를 좀 하기 싫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LFG 슈퍼스타 K 마냥 WWE 선수의 미래를 뽑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도 시즌 1이 미키 제임스였는데 시즌 2에 미셸 매쿠를 꽂아 넣어서 욕 개처먹었잖아. 근데 이 6feet 언더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다가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뭐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팟캐스트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안 할 것이다. 언더테이커가 좀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세 탄생 예고란 뉴스인데요. 언더테이커는 딸이 WWE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14살인 카이는 이미 WWE 퍼포먼스 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했으며 언더테이커는 부모로서 걱정은 되지만 딸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아버지의 로프워크에 대한 공중회전을 더한 기술까지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이, 이 여자 이 딸이 로프에서 막 450도 스플래시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몸이 운동신경이 좋다. 워낙에 또 축복받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키도 벌써부터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분명히 WWE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본인이 너무 원하니까 아마 곧 4년, 5년 뒤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돼요. 엄청난 신동이 될 것 같아. 그죠? 언더테이커의 딸인데 눈에 뒤집기 퍼포먼스 브록 달만 들어오면 돼. 마야 레스너 여자 장의사김이 트럼프 초대했을 때 딸내미 데리고 왔는데 그땐 테니스 준비한다 했는데, 어쨌든 이 딸이 레슬링에 대한 관심이 있고 퍼포먼스 센터도 아예 막 들어갔다 이건 아니고 그냥 놀러 갔어요. 놀러 갔고 언더테이커 어차피 집에 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래의 여성 선수가 될 것 같다. 높은 확률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상에도 끝까지란 뉴스인데요. 브리 벨라가 썸머슬램 경기 도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경기를 끝까지 치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브리는 경기 중에 발목을 다쳤지만 니키 벨라의 핫태그 장면을 위해 끝까지 버텼고 WWE는 경기 중단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예요. 그래서 지금 어깨 안 좋죠. 그 엄청난 캐논볼이 있었는데, 철집 계단을 향해 엄청난 캐논볼이 있었는데 이 브리가 한쪽 팔을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막거든요. 이렇게 막는데 이쪽 어깨가 와장창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가 일단은 어깨가 나갔고 수술이 필요하진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니키는 발목 회복하고 오니까 회복하고 컴백 경기에서 브리가 어깨, 그런 상황이에요. 또 충격이 캐논볼짤이죠. 이렇게 받으면 어깨가 나갈 것 같죠. 딱 봐도 충격이 캐논볼짤. 브리 벨라는 나머지 2026년 아웃입니다. 이러면은 니키 벨라도 아웃인데 니키 벨라도 같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거진 아웃된 것 같은 니키 벨라 브리 벨라가 되겠고, 이 충격이 캐논볼을 맞고서 어깨가 나간 브리 벨라. 그래서 브리 벨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끝까지 치르긴 했죠. 잘했습니다. 아싸는 좀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함께 돌아온다라는 뉴스입니다. 니키 벨라가 당분간 WWE TV에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니키는 혼자 활동하기보다 브리 벨라와 함께 복귀하고 싶다며 동생의 회복을 기다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지와의 대립도 당분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평생 돌아오지 마. 제가 페이지가 차라리 배신당했네? 배신당한 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너희랑 대립하래,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 홀로서기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브리 벨라, 니키 벨라 쌍으로 안 나올 가능성 높아졌고, 페이지는 일단은 분풀이할 복수의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좀 싱글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는,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수는 이제 페이지가 탈출했구나. 그러니까 자동으로 탈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배신당해서 화가 많이 났다 라고 써있네요. 연기 잘한다. 케이스웨이브 제대로인데?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케이스웨이브 장난 아니다 얘. 방송에 안 나가는 장면일 때는 그냥 좀 대충 할 만도 한데 좀 진짜 우는 것처럼 굉장히 케이스웨이브 잘 지키네요. 네. 또 페이지에 비키니 짤 있길래 한번 퍼와봤고요. 이번에 배신당했는데 아마 이제 싱글스타로 거듭나지 않을까. 싱글스타를 거듭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배신을 당해줘야 제맛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니키 벨라하고 어지러운 싱글 경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배신당했다 치자, 이렇게 좀 아예 쌩까면 어떨까. 물론 니키하고 경기하겠죠. 니키하고 경기하고 누석 경기할 것 같은데, 페이지가 니키를 이끌 정도는 아니어도요 1인분은 할 정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니키랑 대립을 하더라도 길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드림 매치가 많으니까 그냥 니키한테 배신당한 거 그냥 그랬다 치고, 뭐 아니면 할 거면 한 경기만 하고 빠르게 니키 불이 빨리 쳐내고 페이지가 좀 싱글로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페이지 엄청난 화보를 찍어서 화제인데요. 옷이 뭔가 되게 비싸 보여. 이 인형도 귀엽네. 날 껴안지 마. 또 몇 번이나 팬들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불편했던 페이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와닿는 것 같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가장 큰 후회. 카이리 세인이 WWE 방출 당시 심경을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방출 소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아스카와 스토리가 절정으로 향하던 순간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리는 맡은 역할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스토리가 끝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죠. 이 둘 간의 갈등, 카이리가 매번 당하고 끝없이 갑질 당하다가 무언가 할 것 같은 타이밍에 모든 게 빠그러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쉽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AW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지금 카이리 인스타그램에 섭외 이메일이 AW 선수를 관리하는 에이전시 쪽의 이메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FA 발표가 나고 이제 90일이 지났죠.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활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레슬네이션 나와줘잉. 그니까 후에는 TKO가 해야죠. 그것도 맞습니다. 이 카이리를 내보내는 건 현명한 행동이 아니었어. 다음 뉴스입니다. 로열 럼블 개최지 확정이라는 뉴스인데요. 2027년 로열 럼블 개최지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WWE는 애리조나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로열 럼블은 이례적으로 2월에 열립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왜 기존의 1월 개최 전통을 바꾸는지 궁금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 럼블이 원래는 1월에 열리는 것이 국룰인데 이번에 2월에 열리기 때문에 도대체 왜 2월일까?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뉴스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WWE가 로열 럼블을 양일로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양일이 될 것인지, 이제 2월에서
아리조나에서 열릴 것인지 이게 확정되는 그 후속 뉴스도 뜨게 되면은 제가 또 옮겨다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로열 럼블이 양일로 열릴 경우에 어떻게 열릴 거냐도 지금 되게 외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야. 일단은 지금 양일로 열린다는 공식 발표는 없는데 WWE가 4대 PLE, 로열 럼블, 레슬매니아, 썸머슬램, 서바이버 시리즈 이거를 양일로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썸머슬램은 양일로 개최가 된 지 2년 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서바이버 시리즈는 검토하다가 일단 하루가 됐는데 내년 로열 럼블은 양일이 될 가능성이 아직 제로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처음에는 이런 루머가 되게 팽배했고요. 근데 제 생각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은 남자 쪽으로 티켓이 많이 쏠릴 거잖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로우랑 스맥다운을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틀은 초에 루머가 나온 이게 처음에 좀 시끌시끌한 게 몇 개월 전이고요. 그 뒤로 이제 이틀 루머가 없어졌는데 오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지가 애리조나로 발표가 되고 나서 다시 양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열 럼블 2027년 스케줄이 잡혔는데 2월이다. 아리조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2월입니다. 2월. 1월의 전통을 어겼어요. 그러면은 1월에 뭘 할까? 1월에 데이원을 다시 부활시키려나? 이 로열 럼블을 양일로 하려고 하는 양일로 하는 거에 관심을 보인다는 루머가 오늘 다시 있었다니까. 또 레슬보츠가 요즘에 또 잘 맞추고 있어요. 레슬보츠 요즘 타율이 좋아요. 그래서 레슬보츠의 소스에 의하면 로열 럼블을 양일로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레슬옵스의 인용이에요. 그래서 양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로열 럼블이 양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좀 기대가 됩니다. 양일이 된다면 남자 하루, 여자 하루 이렇게 할지, 로우 하루, 스맥다운 이렇게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관심만 있는 거지 뭐 일단 하루만 할 수도 있죠. 다음 뉴스입니다. 찐찐막이란 뉴스인데요. 닉 알디스의 선수 복귀 가능성이 WWE 내부에서 점점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WWE 내부에서는 썸머슬램에서 군터를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알디스가 다시 선수로 활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링 복귀는 올해가 아닌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WWE 텔레비전에서 활동 중인 많은 선수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으나 오히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하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선수 활동을 길게 펼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내부의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닉 알디스가 썸머슬램 때 좀 많이 잘했죠. 또 제가 프리뷰 때 말년에 잘했다. 이 코디 로즈랑 NWA 타이틀 때 굉장히 좋았다. 라고 언급한 바도 있는데 일단은 상대가 군터였던 점, 군터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 닉 알디스 좋은 호흡을 보였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그래서 닉 알디스가 너무 잘했으니까 이럴 거면 얘 선수로 돌릴까? 라는 내부의 의견이 있다. 근데 아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시 GM으로 돌아왔으니까 아마 빠르면 내년도가 될 것 같다 정도의 뉴스인 것 같아요. 몸이 뻣뻣하긴 하더라. 로프 반동 러쉬하는데 뻣뻣함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솔까말 올드스쿨 저만큼 하는 선수가 지금 없음. 저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네, 올드스쿨 저만큼 하는 선수가 지금 없다. 저 말도 정말 맞고 해서 군터하고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났죠. 그래서 코디 로즈, 군터 이런 올드스쿨 선수랑 좀 경기가 좀 잘 짜여지는 선수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옛날에 더그 윌리엄스랑 했던 경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좀 약간 이런 올드스쿨 선수랑 경기할 때 좋은 활약 보이고 있는 닉 알디스 아마 내년도에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데뷔가 늦는 이유란 뉴스인데요. 블레이크 몰로가 메인 로스터 데뷔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첫 데이트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하며 좋은 일일수록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스맥다운 전에 다크매치만 치렀으며 리아 리플리의 부상으로 기존 각본이 변경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 게 원래 이제 기습을 통해서 대립을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티파니도 기습했었고 뭐 다른 애도 기습하고 2명 이상 기습했던 기억이 있어요. 줄리아도 기습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대립을 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 인터림 잠정 챔피언 토너먼트 때문에 나가리 됐죠.
원래는 다른 각본이 있었어요. 분명히 줄리아 아니면은 티파니하고 대립하려고 했는데 잠정 챔피언십 때문에 밀렸다. 순번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아 복귀 언제죠? 한 2달 걸린다. 한 달 걸린다? 2달 걸린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미드앤그릿 하고 있는 블레이크 몰로가 돈을 받고 팬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데요. 근데 캐시 켈리네요, 상대가. 캐시 켈리. 요즘 이렇게 서로 직장 동료의 미드앤그릿에 참석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베일리도 라이라 발키리아 미드앤그릿에 참석해서 같이 사진 찍기도 했고. 다음 뉴스입니다. 환영받은 우승이란 뉴스인데요. 베론 코빈의 US 챔피언십 등극은 팬들과 달리 백스테이지에서는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코빈은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좋은 복귀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은 점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론 코빈 WWE 백스테이지에 엄청난 인싸거든요. 안티가 없어요. 안티가 없고 너무나도 사이가 좋기 때문에 또 이 백스테이지에서 태도도 굉장히 좋고 모든 면에서 깔 게 없을 정도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내부 평가가 좋다. 바깥에서는 좀 안 좋은 얘기 듣고 있는데 트리 윌리엄스의 모멘텀을 꺾어놨기 때문에 역반응이 살짝 있어요. 근데 내부 동료들은 너무나도 축하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베론 코빈이 일단은 재계약했고 한 번은 띄워줄 필요는 있죠. 근데 그게 트릭이어서 좀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베론 코빈이. 저는 좀 약간 오버푸시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판단일지 아닐지 일단은 베론 코빈이 그동안 했던 개그 캐릭터를 접어두고 다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캐릭터를 원없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가 옳았는지는 앞으로 스맥다운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빅캐스, 베론 코빈, 투톱으로 빅맨 20장 가는 거지. 로어하고 스맥다운 쪽에서 양쪽에서 한 명씩. 해서 마침 빅캐스 뉴스가 있습니다. 링 아래 숨었다라는 뉴스인데요. 빅캐스의 복귀 비하인드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로우 시작 전부터 링 아래 숨어 있다가 제본 에반스를 기습했고 복귀를 앞두고 매우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WWE는 엔조 아무래도 합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조가 WWE랑 미팅을 먼저 했죠. 그래서 빅캐스가 AW 쪽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더 늦게 미팅했는데 오히려 빅캐스가 복귀가 더 빨랐고 그래서 태그팀으로 엮일지 아니면 빅캐스 혼자 쭉 갈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빅캐스는 제본 에반스한테 최고로 가는 길에 너가 있어서 운 나쁘게 차에 치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본은 또 다음 주에 덤비겠죠. 그래서 일단은 빅캐스는 좀 싱글로서 활동할 것 같아요. 여기에 엔조가 좀 더해지는 타이밍이 살짝 느려지지 않을까. 엔조도 엄청 빨았던데 엔조도 지금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빅캐스 당분간은 싱글로서 푸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캐스 생각보다 몸 상태가 좋다. 장인어른이 DDP다. DDPO가 기적을 맛보았다. 앞으로 좀 연승을 할 것 같다. 제보는 이제 좀 tired of losing이라고 인스타 투데이에 지는 게 지겹다 이렇게 올렸는데 빅캐스랑 갈등하면 또 지겠죠? 그래서 좀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장인어른이 DDP 예 맞습니다. 해서 DDP의 딸과 결혼한 빅캐스예요. 빅캐스가 컴백했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빅캐스가 제본 에반스를 공격했고 너는 그냥 내가 최고의 자리로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치인 거야. 넌 재수가 없어서 제보나 이렇게 말했지만 제본의 생각은 다르겠죠. 제본은 덤비겠죠. 8년 만에 컴백. 빅캐스 멋있긴 하더라. 너무 근육에 집중해서 뎁스가 살짝 얇아 보이는 게 아쉽긴 했는데 워낙에 또 신장이 기니까 2m가 넘거든요. 2m가 넘는 신장이 기니까 그래서 유독 더 얇아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빅캐스의 푸시가 또 예상이 됩니다. 또 로만 레인저 하고 같은 로우에서 활동하는 것도 좀 백스테이지에서 어떻게 지냈지 아마 다 훌훌 털었겠지 그날. 빅캐스가 또 로만한테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서 투어버스에서 아무튼 다 훌훌 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엔조는 퍼포먼스 센터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는 팩트거든요. 근데 안 나오고 있네요. 근데 빅캐스는 지금 확실히 엔조가 붙으면 유쾌해지잖아. 뭔가 카리스마 있는 솔로를 미는 것 같아.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엣지 is back. 아씨 닮았네. 좀 닮았다. 뭐 때문에 엣지라고 하는지는 알겠다. 아들 출산이라는 뉴스인데요. 비앙카 벨레어와 몬테즈 포드 부부가 등남 소식을 전했습니다. 비앙카는 SNS를 통해 아들 로미오의 탄생을 알리며 팬들과 기쁜 소식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로미오 포드인가? 몬테즈 포드가 일단 가명이겠죠? 여기 써있네. 로메오 레오날도
알렌 크로포드라고 합니다. 네, 로메오 레오나르도 알렌 크로포드. 길어. 아무튼 등남 축하드려요. 엄청난 피지컬의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미래의 WWE 레슬러 그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괴물이란 말은 좀. 다음 뉴스입니다. 믿기지 않았다라는 뉴스인데요. 와이어6 해체는 멤버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게이시는 크리스 벤빌렛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방출도 놀랐지만 보델러스까지 회사를 떠난 것이 가장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오랜 시간 WWE에 헌신한 점,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린 브레이 와이엇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게이시는 보델러스만큼은 WWE에 남아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통째로 다 잘렸죠. 그래서 이제 보델러스 아버지는 또 IRS 세금 징수원 캐릭터로서 또 골든 제너레이션 때 활약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형도 NXT 블랙앤골드 시절 오디션 시절부터 활동을 했던 그런 선수에다가 이제 WWE 전체 역사에 길이 남을 브레이 와이엇이기 때문에 그 브레이 와이엇의 동생이 잘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라는 조 게이시의 이 비하인드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조 게이시가 말을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이번 크리스 반빌렛과의 인터뷰에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더라고. 근데 제가 다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와이어6 보면 볼수록 계속 브레이 와이엇만 그리워졌었음. 그래서 브레이 와이엇 WWE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브레이 와이엇을 샤라웃 할 텐데 뭐 기일 때 뭐 암밴드를 한다던가 뭐 등불을 들고 나온다던가 뭐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일회성으로라도 보델러스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딘을 이긴 사람 점점. 다음 뉴스, 딘을 이긴 사람 EC3의 건강 우려라는 뉴스인데요. 전 WWE 스타 EC3의 근황이 팬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인디단체 경기 영상에서는 약 20명의 관중 앞에서 힘겹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공개가 됐고 몸 상태와 정신적인 모습 모두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인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팬들은 그의 건강 회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로. 아니 아랫배가 엄청 임산부처럼 볼록 나왔는데 복근이 너무 선명해. 이게 스테로이드 현상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좀 많이 망가진 것 같고, 그래서 몸이 망가진 채로 걷는 게 좀 힘든 상태로 경기에 나서는, 또 그 단체에는 20명 정도만 있다 자리에. 그래서 내리막을 걷고 있죠 지금 사실상 커리어가. 한때 WWE에서 딘 앰브로스를 이겼는데, 그죠? 한때 로우에서 딘 앰브로스를 이겼는데 이 커리어의 내리막이 어마어마합니다. 약발 맞아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몸 열심히 만들고 약을 안 했는데도 약을 빨았다는 소리를 듣는 걸 보면은 WWE는 스테로이드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WWE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굉장히 엄중하게 하기 때문에 WWE에서 허용하고 있는 약물은 있어요. 근데 그게 스테로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WWE 선수들의 노력을 폄하할 때 저는 좀 기분이 많이 나쁜데 경고 먹죠. 그게 이제 3아웃 제도입니다. 3 스트라이크 되면 아웃이에요. WWE에서도 스테로이드 하면은 방출 당할 수 있어요. 경고 받고 방출 당할 수 있어요. EC3는 확실히 스테로이드예요. 확실하게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다. 그래서 팬들이 그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더마을 요즘 뭐하죠? 진더마을은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죠? 예, 유두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스테로이드 현상인데 진더마을은 좀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본도 바꿨다라는 뉴스인데요. 오웬스는 복귀 인터뷰에서 대본에 없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현재 루게릭병과 싸우고 있는 레벨 티아나 브룩스를 언급하며 레슬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이 티아나 브룩스의 용기와 삶의 태도가 본인에게도 큰 영감을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각본과 관계없이 직접 추모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티아나 브룩스라는 선수가 AW에 소속된 레벨이라는 선수예요. 르벨이라는 선수인데 이 레벨 선수가 지금 루게릭병을 앓고 있고 사실상 이미 완쾌되기는 힘들어요. 오래 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과 긍정적인 애티튜드가 계속해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ASL
기금의 펀드 기부를 하기 위해서 다들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막 에던 콜, 브리 베이커 막 다 하고 있잖아. 그게 이 선수를 위한 거예요. 티아나 브룩스. 그래서 이 티아나 브룩스가 WWE 쇼에서도 언급된 거예요. 예, 케빈 오웬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AW에 계약되어 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이번에 AW 다이너마이트도 이 선수 특집 쇼를 할 거거든요. 레벨 하트라는 쇼를 열어요. 이 선수가 선수명이 레벨이야. 본명은 티아나 브룩스인데, 그래서 이 선수 특집 쇼를 할 거야. 그 시기와 맞물려서 케빈 오웬스가 직접 이 선수를 언급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아프고 포기할 뻔했는데 티아나 브룩스를 보고 힘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샤라웃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또 레벨의 AS의 아이스버킷 챌린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벨 바로 옆에서 하고 있네요. 빅 폴리?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여성분은 레벨이 AW 소속 레슬러인데, 루게릭병을 앓게 되면서 많은 레슬링 업계가 이 선수에게 도네이션도 하고 응원도 하고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케빈 오웬스도 복귀한 포스트쇼에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을 텐데 복귀에 대해서, 근데 그걸 다 차치하고 이 레벨을 언급하는 것부터 했었죠. 지금 굉장히 또 레벨이 굉장히 핫해요. 지금 이 AW는 저 레벨을 위한 전용 다이너마이트 특집 쇼도 계획하고 있어요.